자, 이제 주키퍼부터 킬게요. 이제 구동 순서를 알려드리면은 주키퍼 키고, 주키퍼를 세 대 다 켜야겠죠. 그 다음에 카프카를 세 대 다 켜고, 종료할 때는 반대로, 역순이에요. 카프카 세 대 다 종료하고, 주키퍼 세 대 다 종료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막 죽여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거 다 고려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시스템 종료해도 다음에 다시 다 살아나요. 자기가 이제 그 복원을 하거든요. 어디까지 정상됐고 어디까지는 뭐 동기화 못했다. 이것까지 해서 다시 키면 또 동기화까지 맞춰요, 자기들끼리. 네, 근데 이제 뭐 미리 정상적인 순서를 알려드리면은 그렇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렇게 수행하는 건 뭐죠? 이거는 이제 환경변수 안 잡았을 때는 이렇게 길게 가는데 그냥 요것만 쓰면 돼요. 네. 종료할 때는 요 명령이고요. 스타트 할 때는 얘, 종료할 때는 얘. 그죠? 자, 그래서 그냥 JK 서버 쉘 스타트 D5소트 요거 일단 먼저 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대 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세대 다. 그러면 다 스타티드로 떠요. 이렇게 스타티드. 네, 떠요. 근데 뜬지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해당 포트 확인해 봐야겠죠. 네스테트 뭐 이런 식으로. 네스테트 뭐나요? 한번 볼게요. 없으면 설치하면 돼요. 네스테트 -ANTP 쳤는데 없잖아요. 그죠? 네. 되면 드릴게요. 네. 네. 채팅창 드렸고요. 네. 일토하면 되죠. 네. 그럼 다 설치가 됐을 거고요. 네. 나머지 는 설치하는 중이고. 세대 다 설치해야죠. 그죠? 이툴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네스테트로 한번 명령을 보면은 1학기 때 했던 거죠. 여기 보면은 뭐가 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2888, 3888, 2181. 그럼 뭐예요? 주키퍼들끼리 서로 지금 통신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주키퍼들끼리는. 자, 요게 이제 주키퍼들끼리 이제 띄워본 거고요. 여기까지 큰 이상이 없으면. 자, 넘어가고요. 주키퍼 스탑은, 예,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만약에 스탑할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주키퍼 CLI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주키퍼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인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jkcli.shel인데요. 요것도 채팅창 먼저 드리고요. 예. 아무 데서나, 아무 서버에서나 이렇게 들어가면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쉘이 바뀌어요. 쉘 모양이 바뀌었죠? 여기서, 예를 들면은, ls, 예, 그럼 뭔가 다른 게 나오기 시작하죠? 예. 주키퍼 내부에 있는 실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카프카랑 붙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서 주키퍼 명령을 때려볼 수 있는 커맨드나 인터페이스도 연결이 된다. 나올 때는 이제 컨트롤 D 누르면 나오고요. 그리고 최신 카프카는 이제 주키퍼를 이제 더 이상 이제 연기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따 참고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역사를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초창기 버전에는 주키퍼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이점 때는. 굉장히 뭔가 많은 정보를 주키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냐? 주키퍼가 하는 역할을 카프카가 많이 가져가요. 주키퍼 역할이 굉장히 줄여왔던 거죠. 그다음 최신에서는 주키퍼를 걷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주키퍼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카프카 스타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들어가서 해도 되고요. 이게 이제 환경변수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스타트할 때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이렇게 주고요. 이 백그라운드 붙이는 거는 그냥 백그라운드로 돌리겠다. 그러니까 상단의 그 로그를 보면서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실무에서는 이 백그라운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안 하죠. 데몬으로 띄워요. 그냥 데몬으로. 로그는 이제 따로 확인하거나 모니터링 도구로 확인을 하고 평소에는 로그로 확인을 안 하죠. 카프카 굉장히 로그 많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번잡해요. 근데 우리는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 실습이기 때문에 로그를 좀 실시간적으로 빨리빨리 관찰하기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띄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드리고, 이 부분 먼저 드리고, 세대 서버 순서 없이 그냥 붙여 넣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럼 조금만 기다려보면요. 로고가 백그라운드 치고 올라와요. 이렇게. 예. 쭉 그냥 봅니다. 그냥 로고 올라온 거 봐요. 그냥.
정상 로그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에러 없이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노드 2는 이제 스타티드라고 보이죠? 잘 보면 스타티드라는 게 보여야 돼요. 2번 떴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스타티드가 떠야 돼요. 2번, 3번 떴고, 여기 스타티드 됐죠. 그죠? 이렇게 떠 있으면 돼요. 얘가 뭐냐면 본인 서버죠. 마스터 서버죠. 얘는 뭐예요? 31, 32. 이거 슬래브 1, 2죠. 그죠? 예. 이 서버, 마스터 서버 이렇게 접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접속을 한 거예요. 본인도 본인한테 접속하고. 이게 정상 케이스죠. 그리고 로그를 다시 별도 파일로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죠. tail-f 치고, 아니, vi 에디터로 해도 되고, 달러 카프카, 어디 있죠? 로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서버.로그라고 있습니다. 서버.로그. 서버.로그. 여러 가지 로그 파일이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성격에 따른 로그를 얘가 따로 저장하는데, 우리가 주로 볼 로그는 서버.로그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로그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요거 확인할 수가 있다. 예. 여기까지 했으면 뭐예요? 카프카까지 지금 정상 규정한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예. 요게 보이면은 성공한 거다. 예. 그래서 스탑할 때는 그냥 카프카 서버 스탑 점 쉘만 시행해도 된다. 토픽 하나 생성해 볼게요. 아까 토픽이 뭐라고 그랬죠? 메시지에 대한 토픽. 그 메시지에 대한 주제 분류라고 했죠? 주제 분류. 그럼 우리가 토픽을 하나 생성해 보고 메시지를 날려보고 받고 이런 헬로 월드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메시지는 무조건 하나의 토픽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픽이 없는 상황에서 메시지 던질 수도 없어요, 심지어. 자, 그래서 토픽 생성 어떻게 하느냐?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카프카 토픽스라는 그 쉘이 있고요. 어디에? 카프카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있고요. 크리에이트 명령으로 토픽을 생성할 건데 토픽 이름은 코포 다시 토픽을 생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서버 이건 뭐냐면은 브로커들이 어디 있는지 마스터 909둘, 슬래브 1의 909둘, 슬래브 2의 909둘에 있다. 물론 이거를 이제 마스터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마스터만 줘도 돼요. 슬래브 1, 2는 안 줘도 돼. 예. 셋 중에 하나 살아있는 서버한테만 줘도 돼요. 근데 세 개를 다 쓰라는 게 권고입니다. 권고. 예. 왜냐면 마스터 909둘을 습관적으로 계속 마스터만 줬는데 마스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쉘로 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빨리 수정하면 되는데 만약에 코드로 박혀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마스터 죽었을 경우에 이게 명령 수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써주라는 거죠. 이게 권고예요. 좋아요. 아무튼 리플리케이션 팩터. 리플리케이션 팩터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건 뭐냐면 사수 부사수의 숫자다. 이 1이라는 거 뭐냐면은 사수도 없고 부사도 없고 혼자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은행 창구의 직원이 혼자 일을 한다. 그죠? 부사수 안 두고 일을 하겠다. 그래서 얘는 잘못하면 장애 났을 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헬로 월드이기 때문에 최소로 만들어서 합니다. 창구는 하나. 이 파티션 개수예요. 창구 하나에 직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예를 들어 뻗으면 서비스가 안 되는 장애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헬로 월드이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먼저 돌려보고 이상이 없으면 이거 드릴게요. 자, 아무 데서 돌리면 돼요. 전 슬래브 2에서 돌렸는데, 자, 제대로 넣으면은 이렇게 크리에이티드 토픽, 코폰 토픽이라고 나온다. 제대로 했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뭔가 로고가 갑자기 떠요. 이런 식으로. 이거 왜 뜨냐? 로고 쓸 일이 생기니까 뒤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로고.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지금 뛴 거예요. 일부러 로고를 바로바로 보면서 하려고. 그죠? 그 다음에 코포 토픽스 쉘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디스크라이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토픽을 설명해서 이제 출력을 해달라는 얘기죠. 조회 명령, 조회. 그래서 코포 토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어떤 설명을 하느냐? 같이 지켜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마스터에다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드릴게요. 자, 던지면은 아까 생성한 토픽, 코포 토픽에 대해서 얘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파티션 하나짜리고요. 이거 설명을 해드리면 파티션 하나짜리고요. 옥제공 개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수, 부사수 없이 그냥 혼자 일을 하는 거고요. 자, 파티션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파티션 0번 포트 들어간다. 얘는 제로 베이스 인덱스예요.
파티션 하나 있는데 걔 번호 0번이고요. 얘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요. 2번 서버에 앉아 있어요. 지금 뭐 어떻게 되죠? 카프카 세대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대. 1, 2, 3이잖아요. 우리가 브로커 아이디를. 2번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창고에 여기 직원이 이렇게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처리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놀고 있느냐? 예, 놀고 있어요. 나머지는 안 하는 거, 일을 안 하는 거야. 메시지를 이 상태에 막 던지면은 얘만 죽어라고 일을 해. 네. 요 세팅에 헬로 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일단 우리가 헬로 월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자, 67페이지 건너뛰고 이제 68페이지, 69페이지 기본 명령 한번 볼게요. 이제는 이제 토픽을 생성했으니까 메시지를 좀 발행을 해봐야겠죠. 자, 발행할 때는 어떤 쉘이 있냐면은 카프카 빈 디렉토리에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카프카 콘솔 프로듀서라는 쉘이 있습니다. 이 쉘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문자열을 해당 토픽으로 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테스트용 쉘이고요. 실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하진 않죠. 어플리케이션에는 카프카에서 제공하는 자바로 된 구현체,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프로듀서 라이브러리, 컨슈머 라이브러리. 그거를 이용해서 일단 보내게 돼 있어요. 그냥 코드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해보는 쉘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먼저 해서 메시지를 좀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드릴게요. 그럼 쭉 걸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꺽쇠 모양의 아이콘이 이렇게 보여요. 이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로우 월드라고 한번 쳐볼게요. 헬로우 월드. 그러면 이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카프카 브로커의 어딘가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헬로우 월드. 그리고 1, 2, 3을 쳐볼게요. 헬로우 월드 1, 2, 3. 그러면 이제 이걸 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왔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컨슈머 쉘이 또 있어요. 카프카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컨슈머 쉘이 있어요. 네. 이걸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from beginning은 처음부터 읽어라 라는 내용이죠. 자, 요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스터에서 제가 썼는데 이거는 뭐 슬래브 1이나 2에서 읽으면 되겠죠? 예. 예, 됐네요. 잠깐만요. 예. 여기 보이죠? 헬로 월드 1, 2, 3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죠? 예, 딴 쪽에서는 지금 뭐가 반응하고 있는데 일단 무시하시고 또 한번 보내볼게요. 뭐 A, B, C 치면은 다른 터미널에 이렇게 A, B, C를 찍히죠. 이게 뭐예요? 프로듀서, 컨슈머, 그죠? 토픽, 이걸 다 알아본 거예요. 이게 헬로 월드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여기서 조금씩 이제 굉장히 뭔가 옵션 더하고 뭐, 그죠?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이게 다예요. 뭐 이게 간단하잖아, 그죠?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카프카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죠.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예. 쉬운 점만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가 어디 되는지 좀 실체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C로 일단 터미널을 좀 빠져나오고요. 예. 좀 실체를 파악해 볼게요. 그래서 CD 뭐 K데이터 1 한번 볼게요. K데이터 1에 뭐가 있는지. 뭐가 쌓였죠, 그죠? 잠깐만요. 유민스톨 트리 하고 갈게요. 마이너스 Y 트리. 이것도 드리고. 자, 그 트리로 이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쌓아놨어요, 얘가. 예. 얘 뭔지는 모르겠어, 얘가. 근데 카프카에서 내부적으로 뭔가 번호표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번호표 관리한다. 그 다음에 아까 K데이터 2도 있었죠? K데이터 2도 한번 가볼게요, 마스터에. 트리를 보시면은 얘도 뭔가를 지금 관리하고 있네. 근데 이 오픈셋은 사실은 뭐 어떤 오픈셋이냐? 카프카 스스로 관리하기 위한 오픈셋이에요. 서로 간에 통신을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서로 간에. 내 메시지 말고, 헬로 월드 말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고요. 자, 슬래브 1도 한번 관찰해 볼게요. K데이터 1, 3. 이것도 지금 뭔가 주고받은 게 이렇게 보이죠? 네. 자, 그럼 뭐가 있어요? 코포 토픽이 있네요. 그죠? 들어가 볼게요. 뭔가 있네요. 그죠? 예. 이게 로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보냈던 데이터들이. 예. 살짝 보이네. 캣으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까 보냈던 ABC. 그죠? 그죠? 예.
이런 데 그냥 저장돼 있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 그죠? 요 파일이, 이게 규격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본 규격이 하나 파일이 이렇게 1기가까지 차고, 일주일간 보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파일 하나 사이즈는 1기가고, 그게 쭉쭉 쌓여서 예를 들어 몇 기가까지 가는지는 제한이 없고, 1기가짜리가 몇 개인지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파일 하나 최대 사이즈 1기가바이트고, 기본은 일주일만 보관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일주일 내에는 재접속해서 컨슈머에서 계속 읽어갈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은 지워진다. 기본 세팅이. 계속 갖고 있으면 서버가 과부하 걸리겠죠. 지워진다. 예. 근데 그것도 내가 조정할 수 있어요. 컨피그 값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도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또 나와요. 자, 헬로 월드 해봤고요. 이게 유대미에서 카프카를 적용한 사례예요. 어떻게 적용했냐? 사용자 리뷰를 남기잖아요. 유대미에서. 이렇게 남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리뷰 토픽이라고 카프카에 만들어 리뷰 토픽으로 다 받아요.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이상 행위 부정 탐지 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연결해요. 카프카랑. 그래서 카프카 스트림즈라는 게 또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기서 한번 돌리고 돌리는데 머신러닝으로 모델로 그냥 뭐 검출을 하는 거죠. 그 만약에 이게 좀 부정 행위다. 예를 들어 이제 강의 평점을 높이기 위한 어떤 뭐 자작극 같은 거다라고 하면은 프로 토픽으로 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밸리드 토픽으로 내려가서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카프카 스트림즈 어플리케이션 또 던져가지고 이거를 재가공한 다음에 DB에다가 적재를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으로 탐지되는 그 리뷰는 DB에 적지 안 하고 걸러내기 위한 장치를 중간에 카프카를 써서 했다. 자, 파티션을 무조건 늘리면 좋으냐? 그것도 아니다. 요거 하나 설명드리고 잠깐 또 쉬었다 할게요. 이게 조금 여기서 좀 과부하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카프카 파티션을 이제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자, 프로듀서가 왼쪽에 이렇게 프로듀서 왼쪽에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듀서 하나당 1초에 10개 메시지를 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은 얘는 1초에 30개씩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컨슈머 쪽은 느려요. 당연히 이제 컨슈머 쪽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쏘는 쪽은 빨라요. 막 쏘기만 하면 되니까. 받는 쪽 뭐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DB에 넣든, 파일로 저장을 하든, 또는 다른 어플리케 연계를 하든, 뭔가 부하 걸린 작업은 다 컨슈머 쪽에서 일어나죠. 근데 컨슈머 쪽이 하나당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초에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1초 30개짜리를 막으려고 그러면 얘는 몇 개 있어야 돼요? 산술적으로 6개가 있어야 돼요. 이쪽은 3개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배치됐냐? 1초에 10개, 1초 10개, 1초 10개, 1초 30개짜리를 파티션 3개를 놨어요. 파티션은 거의 뭐 1초에 10개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양이다. 라고 생각해서 파티션만 3개 놓고, 그죠? 그러면은 프로듀서가 이렇게 연결되고, 뭐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요거 때문에 요게 처리량 감안해서 요걸 이렇게 늘려놨으면은 파티션 수를 이렇게 늘려놔야 돼요. 이걸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요. 고속도로가 예를 들어 3차선이야. 근데 톨게이트 가보면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넓어지죠. 그죠? 톨게이트가 넓어지잖아요. 올라오다 보면. 왜 넓어져요? 톨게이트를 지날 때 느려지잖아요. 차들이. 감속을 하든지 뭐 티켓을 이렇게 정산하든지 뭐 하이패스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느려지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느려지잖아요. 그럼 느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주잖아요. 게이트를요. 예. 이것도 게이트 지나면 어떻게 또 빨라지니까 게이트를 이렇게 줄여주죠. 이렇게 차로를. 요게 이제 톨게이트잖아요. 그죠? 예. 똑같아요. 이 파티션도 이런 개념이에요. 쭉 밀려 들어오는데 이걸 잘 처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늘려준 거예요. 예. 이쪽이 느리기 때문에 컨슈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녹색이 뭐냐면요. 브로커룸입니다. 서버룸입니다. 서버 1, 2, 3이라고 생각할게. 1, 2, 3. 자, 그래서 보시면 토픽이 몇 개냐?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뉴스 토픽, 이렇게 뉴스 토픽 있고, 다른 하나는 스포츠 토픽입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볼게요. 자, 뉴스 토픽에는 파티션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2개.
파티션 두 개, 이렇게. 스포츠 토픽은 하나죠, 하나. 자, 창구에, 예를 들어 은행 창구에 이렇게 고객이 방문했습니다. 자, 뉴스 토픽. 예를 들어 이거 예적금이라고 할게요. 갔을 때 어디로 간다고요? 몰라요. 랜덤입니다.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지만 무조건 한 군데로만 갑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 표기하면은 이렇게 갔어요. 여기에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일처리 끝난 거예요. 그럼 얘는 뭔가요? 얘네는 뭔가요? 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그려놓은 얘기는 뭐냐면 얘가 리더예요. 사수고요. 리더. L로 표기해서 사수. 얘는 뭐예요? 팔로워. 부사수입니다. 누구의 부사수? 앞에 있는 1번 서버의 파티션 1번에 있는 이렇게 포인트는 이렇게. 그럼 부사수는 무슨 일을 해요? 거기 갔을 때 사서 일 처리하고 있겠죠. 메시지를 저장하고 있겠죠. 저장이 됐으면 그거 뭐예요? 동기화해 갑니다. 왜? 사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까. 사수가 만약에 죽어. 예를 들어 이렇게 1번 서버가 물리적으로 셧다운 됐어요. 그럼 뭐예요? 얘가 보고 있다가 둘 중 하나가 랜덤하게 얘가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카프카예요. 그리고 1번 서버가 다시 살아나요. 이게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리더인데 내가 리더 다시 할게요가 아니라 얘는 부사수로 다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리더 팔로우 개념이고요. 파티션 개념 얘기했습니다. 자, 그걸 리플리케이션 팩터라고 하는데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밑에 보면은 이거 3입니다. 3. 3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사수 더하기 부사수 숫자예요. 리더 더하기 팔로우 숫자가 리플리케이션 팩터예요. 아까 코포 토픽 리플리케이션 팩터 RF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이게 뭐였죠? 1이었죠. 근데 지금은 얘는 뭐예요? 3이에요, 3. 그죠? 네. 3, 파티션 2, 리플 3, 뉴스 토픽은. 스포츠 토픽은 파티션 1, 리플 팩터 3. 요겁니다. 네. 자,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리플은 장애 대응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부사수가 사수 역할을 해라. 장애 대응하는 거고요. 파티션 복제, 그죠? 복제를 계속 동결 맞추고 있어요. 얘는 뭐예요? 얘는 파티션 2, 리플 2입니다. 2. 보통 서버가 되게면 이런 식으로 배치해요. 네. 리플이 많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서버 복제하는 시간 때문에, 메시지 복제하는 시간 때문에 부하가 걸려요. 서버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것도 좋은 게 아니다. 자, 요걸 보면 이제 디스크라이브 명령 아까 봤죠. 이렇게 때리면은 이렇게 명령이 나오는데 아까 봤어요. 리더 번호, 뭐 레플리카스 번호 이게 나오는 거 봤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카프카 ISR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동기화되고 있는 복제본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화되고 있는 복제본 개수. 살아있는 사수와 부사수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라기보다 ISR은 서버의 번호를 표기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리플 팩터가 2일 경우에 1번, 2번 살아있다, 동기화되어 있다. 그러면 1, 2가 떠요. 그리고 리더는 팔로워들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가져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일정 주기 안에 여기 하면 3초인가 그래요. 안 오면은 팔로우가 죽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ISR에서 추방을 해버려요, 일단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3초 안에 응답이 없으면은 얘는 죽었다고 판단해요. 네.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요게 예를 들어 3초 안에 응답이 안 온다? 그럼 리더는 얘 추방. 그죠? 만약에 여기서 장애났다. 그러면은 얘 추방되고, 얘가 그냥 죽으니까 얘가 알아요. 팔로워들이 알아요. 그러면 둘 중 하나가 선출이 되는데 이걸 주키퍼에서 예전에 선출해줬거든요. 지금 버전 어디서 선출하는지 몰라. 예전에 주키퍼에 선출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죽으면은 네가 대장해. 네가 사수해. 이런 걸 이제 주키퍼에서 했는데 버전마다 다르니까 지금 제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누군가 선출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클러스터 내 모든 브로커가 다운됐다. 예를 들어 이제 IDC 센터의 서버들이 예를 들어 화재가 났어요. 그럼 다 죽는 거죠. 그죠? 다 죽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현재 카프카의 디폴트 옵션은 이거 1번입니다. 1번. 이걸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일관성이 중요하면 1번을 맞춰놓고요. 무조건 빨리 깨어나야 된다. 이 메시지 중요한 게 아니야. 지나가 어차피 뭐 이거 로고송 메시지라 이거 다 처리 안 해도 돼. 그냥. 이랬을 땐 2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리플리케이션 팩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까지만 할까요? 요거까지만.
팩터만 바꿀게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는 내용은 뭐냐면요.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코폭 토픽이 1이었어요. 1. 요걸 2로 바꾸자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제이슨 파일명은 중요치 않아요. 이런 제이슨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제이슨 형식으로 원하는 토픽명을 이렇게 넣어주고 파티션이 하나밖에 없을 때 0번부터 시작하잖아요. 파티션은 지금 0번밖에 없어요. 여기에 리플리카스가 기존에 아마 2 하나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같은 2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두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는 사라지고 1하고 3하고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분배가 되면서 1 또는 3이 둘 중에 하나가 리더가 되고 다른 하나는 팔로우가 될 거예요. 또는 이걸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여기를 2하고 1로 넣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1이 더 추가로 붙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이게 개수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리플리케이션 팩터가.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 수행할 때는 카프카 리어사인 파티션이라는 쉘을 이용해서 이 파일을 이렇게 뒤에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파일을 수행하면서 이 개수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는 어디서 하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자, 저장 종료. 자, 이거는 서버 아무 데서나 한 번만 수행하면 돼요. 이 상황에서 파일 준비해놨죠? 요걸 복사해서. 그럼 얘가 파티션 늘려요. 그죠? 석세스풀이 떴죠? 중간에 또 이제 로가 뜨니까 이게 막 뜨는데. 그러면 뭘로 확인해요? 디스크라이브로 확인해 보면 돼요. 디스크라이브 명령어는 다시 확인해 보면은 RF 팩터가 2로 나와요. 됐죠? 네,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네. 자, 파티션 카운트는 변동이 없고요. 리플리케이션 팩터는 기존에 2였는데, 1이었는데 2로 증가시켰고요. 파티션 0번은 리더가 뭐예요? 3번 써보고요. 그죠? 아까 이렇게 지정했죠? 네, 1,3을 줬잖아요. 그럼 리플리카스는 뭐예요? 3하고 1이 있어야 돼요. 두 개니까. 또는 3하고 2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3하고 1을 지정했기 때문에 3번이 리더고 1번이 팔로워예요. 그리고 ISR, 현재 살아있는, 동기화되고 있는 서버는 3번, 1번. 이상 없죠. 자, 끄는 거 어떻게 할 때죠? 카프카 클로스키퍼 끄면 된다고 했죠. 카프카 서버 스탑이라고 있습니다. 네, 카프카 서버 스탑. 돌려요. 네, 드릴게요. 네, 채팅창 드리고. 이것도 세대 다. 네. 네, 통신 끊어지면서 막 오류로고 뜰 거예요. 서로. 통신 끊어지면서.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주키퍼 서버, 저실, 스탑. 그러니까 주키퍼 종료. 이것도 드리고. 그죠? 세대 다 주키퍼 종료하면 돼요. 네. 보통 이제 실제 서버 생각 안 꺼요. 예, 끌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버 뭐 정비하는 거 아닌 이상 보통 안 겁니다. 서버 계속 돌려놓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습 목적인데 여러분들 거 기동하고 중재하는 거는 이제 실습 목적으로 하는